여러분 이제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30쪽에 4번부터 보면 되겠어요. 4번에 1번. I climbed a ladder and found a woman seated by the window. 이것도 전에 봤던 거 약간 활용된 거죠.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seated, 여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넘어가실 수 있죠. 왜요? 내가 올라갔습니다. 사다리를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리고 발견했어요. 여자를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론 find라는 동사가 3형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몇 형식인가요? 지금 5형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여성이 앉아있는 것을 창가에 앉아있는 것, by라는 표현은 근처에서 창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데 seated에서 자동사라면 뭐라고 썼을까요? sitting 이렇게 썼겠죠.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sitting. 그 다음에 타동사를 사용할 때는 sit, 요거 sit. 앉아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sit까지만 하면 자동사이고 앉아있는 한 장면, 그 순간을 본 거니까 ing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타동사를 사용한다면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주어가 앉다, 그녀가 앉다 해볼까요? 그녀가 앉다 할 때 she sat, 과거 시제 she sat, 자동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she 뒤에 was seated 죄송해요. she was seated 이것도 괜찮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도 되냐면 she seated herself 이렇게 한번 써드릴게요. 그리고 she seated 과거 시제 herself. 그래서 주어랑 똑같은 목적어의 제기대명사 she seated herself랑 같은 말은 she was seated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즉 형용사 자리에 사용할 때는 PP의 형태로 써야 뒤에 목적어가 sit의 목적어가 없는 게 바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When I arrived last night, I noticed my son of hiding in the closet. 자, 여기도 보면서 바로 포인트 보이실까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Notice. 우선 when 부사절에서 지난밤하고 과거 시제 자동사 이런 거 이제 점점 더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과거 시제 자동사 잘 처리되어 있고요. notice 하면 무슨 동사인가요? notice? 네, 인지, 지각 동사의 일종이죠. notice, observe. notice, observe. 하나 더 있지 않아요? notice, observe.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자, notice, observe. 얘는 왜, 지각 동사랑 똑같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My son, 내 아들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네, in the closet, 벽장 안에 hiding, 숨어 있는 상태를 알아차렸다. 자, 그러니까 of를 빼버리시고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각동사 뒤에 사용하는 거 원형이든 ing든 pp든 내용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hide, 숨다인데 아들이 숨겨진 게 아니라 아들이 숨은 거겠죠. 그래서 능동으로 hiding in the closet 이렇게. 하나 더 있다. 기억났어요. perceive. 왜 기억이 안 나지 했어요. 자, 그래서 지각 동사들의 인지 동사 들어가는데 notice, observe, perceive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needless to say, the president regarded the problem as important. 자, 여기 needless to say에서 얘는 물론 형용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needless, 말할 필요도 없이 형용사 자리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부사 역할하는 거, 그래서 문장 전체 수식하는 거니까 앞에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말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은 regard니까 목적격 보호 앞에 뭘 사용한다? as를 사용한다. 그리고 목적격 보호에는 형용사를 사용했네요. 여기 as가 있는데 왜 명사 안 쓰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목적격 보호 앞에는 무조건 as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3번도 괜찮습니다. 4번 Everyone who knows what happened to my son considered Jack to be a hero. 여기서는 everyone 뒤에 who knows what happened to my son 여기까지가 주어 쭉 수식되어 있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선행사 중에 every 했으니까 one 단수명사, 단수동사 know 뒤에 s 그 다음에 알다 해놓고 알다의 목적어 자리에 what happened 발생하다 자동사 그죠? what이 주어, happen이 자동사 to my son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 시제 있었는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해서 문장 주어가 everyone 동사 consider 뒤에 s 단수동사 자 consider 오형식으로 썼네요. drag을 영웅으로 여긴다 라고 해서 4번도 바른 문장입니다. 5번 Having been abroad for long, I can hardly speak Korean. Having been abroad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having pp 자, 분사 구문에 having pp가 있다는 거는 문장 동사보다 하나 이전 시제를 뜻하는 거죠. For long 오랫동안 해외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오랫동안 있어서 한국말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앞에 having been 시제는 요 can 지금 한국말 못하겠다라는 것보다 옛날 시제 이렇게 쓴 거고요. 해외에 있다 be abroad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can은 조동사, hardly는 부정부사, 동사 원형은 speak이고요.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는 삼형식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오래 있어서 한국말 못해. 한국말 하기 어려워. 그래서 1번 괜찮습니다. 내용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괜찮네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Were to Korea's unified, could we be better off? 이거 뭐죠? 갑자기 왜 were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자, were 비동사예요. 그러면 to Koreas가 주어네요. unified 이게 뭐죠? 게다가 접속사까지 없는 거예요. 접속사까지 없어요. 그러면 네 여러분 여기서 딱 생각하실 게 이거 뭐다? 끝에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이거 뭐다? 그죠?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가정법. 자 그렇다면 얘를 if 만약에 if 주어 자리에 to Koreas 남한과 북한이니까 to Korea죠. if to Koreas 해놓고 여기에 were 해놓고 pp unified이죠. 두 개의 한국이 연합된다면 이죠. 그래서 여기 were를 사용한 거는 뭐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맞아요? 남한과 북한 지금 두 개의 국가니까. 그래서 연합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법 과거 시제 썼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주어 could 뒤에 동사 원형 네, 그럼 would, could, might 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사용한 거 시제 어떤가요? 가정법 과거? 네, 잘 사용했죠. 그 다음에 수거 하나 더 드실까요? 비동사 뒤에 better off 있죠. better off도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 약간 탭스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우리 공시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be better off 보통은 뒤에 ing인데 ing 없어도 괜찮고요. be better off는 잘 해내다, 잘 지내다 이런 뜻이라서 이 문장은 두 개의 한국이 연합된다면 우리 삶이 더 좋아질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를 생략한 가정법 과거 문장이고요. 세 번째, look at those buildings of which the colors are so vivid. look 자동사라서 look at those buildings 저 건물들 좀 봐. 그래서 those니까 복수 명사 짝꿍까지 수일치 잘 됐고요. of which 자 of which 더 명사 사용 괜찮습니까? 네, of which 더 명사. 그럼 이거 뭐랑 같아요? whose colors랑 같은 거죠. 그것들의 색깔은 이라고 해서 of which는 소유를 표현하는 거죠. 그 건물들의 색깔은 여기 더 없으면 틀린 거예요. of which 더 명사. 그래서 건물의 색상들은 are so vivid. 굉장히 vivid는 색깔이 좀 선명한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참 선명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 네 번째 읽어볼게요.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what is resulted from your effort. 읽으면서 바로 너는 틀렸다 한 번에 보이셔야 돼요. 뭐가 틀렸어요?
요런 표현 안 되죠. results를 세상에 수동태를 사용하다니 너는 그냥 틀렸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문제 풀이할 때 시간을 좀 활용하는 거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또 볼게요. It will be interesting. 이수로 시작했는데 ing 썼어요. 이유가 뭐죠? 가주어고요. 진주어는 뒤에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하는 거 아주 흥미를 유발할 거야 라고 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이라는 능동의 형용사 쓰였고 to see, 보는 거, 아는 거, see의 목적어 자리니까 자, 문장의 주요 성분이면서 result는 항상 자동사. What resulted from your effort? 너의 노력에서 어떤 것이 결과로 나오는지 알아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is를 빼버리시고 능동으로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뭐 resulted도 괜찮고요. 뭐 results도 괜찮고 네, 그래서 여기는 시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6번 Hundreds of people either died from the cold or starved to death. 문장 주어는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이죠. S 붙어 있으니까 수백 명. 그러면 주어 나왔고 동사는 여기 die,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either A 했으면 짝꿍 or B, 어머 상관접속사 짝꿍 either A or B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왜요? 과거 시제 died from the cold 감기 때문에 또는 뭐 추위도 괜찮아요. 감기도 좋고 추위도 좋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 또는 starved to death 아사했어. 배고파 죽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either A 자리에 과거 시제 쓰면 B 자리에도 과거 시제 써야죠. 그래서 starved 엄청 배고픈 거 starve to death 죽을 만큼 이래서 아사했다라는 표현을 starved to death 그런데 시제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starve 뒤에 과거 시제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I was wondering what he was talking about at the lecture. I was wondering 나는 궁금했다입니다. 자, I was wondering 하나 덧붙이면 I was wondering이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세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시제는 과거로 쓰지만 지금 질문을 할 때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질문할 때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제가 여쭐 게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때 I was wondering 이렇게 과거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궁금했다도 되고요. 지금 궁금하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wonder의 목적어 볼까요? What was talking about? what으로 했으니까 자 목적어 자리 문장 주어 성분이에요. He was talking about 해놓고 about의 목적어 와시겠죠. 그 사람이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지 궁금했어. 끊고 at that lecture 그 강연에서 그래서 그 강연에서 그 남자가 무슨 말 하는지 나 궁금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도 what을 사용하는 게 맞는 이유는 about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절이 바르게 왔죠. 세 번째, What she left me that I treasure most is this little music box. 자, 여기 잘 보세요. What she left me. 이게 문장의 주어인 건 알겠어. 그 다음에 that I treasure most. 요거는 주어 성분 아닌 거고 문장 동사는 is. 보호 자리가 this little music bo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what she left me에서 이게 구조가 맞나요? live. live는 남겨두다라는 사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가 나에게 남겨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봤는데 what을 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the thing 복수 가능하니까 things, the things which 정도로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The things which 그러니까 이 what은 것이라고 보시고 which 뒤에 she left me 그녀가 나에게 남긴 그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I treasure most 라고 되어 있는데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우리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 붙을 때 특징이 뭐냐면 바로 붙었을 수도 있지만 한참 뒤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는 이 what을 the thing which로 바꿨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 절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선행사를 하나를 두고 관계사절이 2개, 3개, 여러 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는 I, 동사는 treasure, most는 부사. 내가 treasure, 소중하게 여기다, most, 가장.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는 그녀가 나에게 남긴 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녀가 나에게 남긴 것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은 이런 식의 중복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영어는 완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 쭉 봤을 때 What she left me가 주어, 그래서 단수동사 썼고요. This little music box에서 box는 쓸 수 있는데 왜 little이죠? 이 little은 네, 그렇죠. 자그마한이라고 크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little 괜찮습니다. 네 번째 읽어볼게요. 물론 little 대신 small music box도 괜찮은데 little music box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burning fossil fuel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climate change. 자, 요거는 워낙 많이 봤던 형태죠. burning fossil fuels. fossil fuel은 화석 연료. 주어는 burning, 태우는 것은 one of the 복수명사. 그래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7번에 1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서 바로 틀렸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He was politely apologized to the old lady for being late.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가 바로 틀렸죠. Was apologized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죄송해요 할 때 뭐 sorry 이거는 sorry 그냥 I'm sorry 이건 정말 미안하지 않아도 그냥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apologize는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표현하는 거고요.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apologize는 항상 자동사입니다. 에게라고 할 때는 전치사 to, 그리고 이유를 표현할 때는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데요. 뒤에 중요한 것은 apologize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러니까 지금처럼 BPP가 안 돼서 앞에 was를 빼버리시고 he politely apologized. 그는 정중하게 사과했다. 누구에게? 할머니에게. 그 다음에 for being late. 늦은 것에 대해서 자, 사람이니까 전치사 to에게 썼고요. 이 for는 이유를 표현하는 거라서 for를 썼어요. late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로 못 쓰니까 앞에 비동사를 활용해서 동명사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pologize 자동사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어로 읽어볼까요? A friend of mine enjoys to read novels written in Spanish. A friend of mine. 자, 여기서 mine 괜찮습니까? 네, 이게 바른 표현이죠. A friend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동사 좋아해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쵸? 그냥 바로 reading. 책 읽는 거, 소설 읽는 거 좋아해. enjoy 뒤에 ing 해주시고. 자, Spanish. 스페인어로 쓰여진 소설. 쓰여진이니까 수동태 written. 이렇게 PP 수동의 수식어고 written in Spanish 이렇게 해서 뒤에도 맞습니다. enjoy ing 바로 답 나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Jack belonged to a soccer team. 여기까지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는 여기는 괜찮죠. Jack은 속해 있다 축구팀에. 왜요? 뭔가 자동사니까 전치사 to까지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visited라고 동사가 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너 틀렸구나. 그래서 우리말 보니까 축구팀에 소속된 Jack 이렇게 말할 거네요. 동사가 visited 이렇게 하니까 여기 belonged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방문하는 Jack. 그래서 belong in 자동사기 때문에 능동의 ing로만 바꿔주셔야겠죠. Jack belonging to a soccer team 해주시고 시제도 볼까요? 방문한다입니다. 방문했다가 아니라 방문한다. 그래서 과거 시제 빼버리시고 뒤에 뭘로 끝내겠어요? s로 끝내겠죠. visit his parents 끊고 every other month가 격월에서 두 달에 한 번이라는 표현을 every other month라고 합니다. 그냥 every month 그러면 매달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other가 들어가면 두 달에 한 번 격월이라는 표현이 every other month. 그러면 격일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every day는 매일이죠. 그럼 격일로 이틀에 한 번 할 때는 every other day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어로 읽어볼게요. A good means of daily exercise known to everyone is riding a bicycle.
A good means. 여기가 포인트네요. 어인데 왜 S일까요? 수단. 좋은 수단 중 하나는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daily exercise, 일상운동의 좋은 수단은 이고요. known to everyone. 요게 이렇게 앞에 있는 exercise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려진 수동 PP인데요. 자, 비동사 뒤에 PP, be known to. 이렇게. 자, to 있는데, to가 만약에 전치사다. 그러면 에게 알려진. 에게 알려진. 만약에 여기에 as. 그러면 자격. 그래서 뒤에 자격을 표현하는 거. for를 사용하면 알려진 이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 to everyone, 모두에게 알려진 일상운동의 좋은 방법. 자, a good means에서 s가 있어야 수단이라는 뜻이니까 단수동사 썼고요. 보호 자리에는 동명사,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기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8번. 자, 8번은 우리 아까 풀었던 것보다는 조금 쉽게 발견하실 수 있었죠. 근데 살짝 뭐가 헷갈렸냐면 여기 마지막 줄에 in effect가 왜 들어가 있지? 네. 전치사 뒤에 뭐 있으면 그냥 괄호치고 버려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부터 볼까요? Advances in technology now. 이제 과학기술에 있어서 발전, 진보는 advance 뒤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동사 썼고요. allow랑 짝꿍 뒤에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까지도 잘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에 있어서의 진보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 삶을 prolong, 연장시키게 해준다. in ways,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방법으로. 그러면 무슨 방법일까요? 축격 관계대명사 수식이네요. That were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언제?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삶을, 수명을 연장하게 해준다. But, 하지만 should. 자, should가 있고 끝에 물음표니까 이제 의문문이 되겠어요. Should people. 자, should 동사원형이고요. Force, 능동은 강요하다, 수동은 강요받다. 사람들이 강요받아야 되나요? Prolong lives, 사람들이 수명을 연장하도록 강요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오형식 동사 force, 행위 유발 동사의 수동태 be forced, 투부정사 다르게 사용됐네요. 그 다음, 자, 삶을 연장하다 했을 때 live를 선행사로 해서 대시 수식해주고 있어요. 어떤 생명, 어떤 삶, that are. 자, live 뒤에 s 붙었으니까 복수동사 잘 썼네요. 자, 그럼 보세요. unbearably painful. bear가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는 반대말. 그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부사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도 연장시켜야만 하나요? or 아니면 that. 자, 여기 사용된 that은 동그라미 3번 앞에 that이 있었죠. 요 that과 요 that이 or로 연결된 겁니다. 자, 어떤 인생? That is in effect lifeless. 자, 어떤 인생이래? lifeless.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삶. 그리고 중간에 in effect는 사실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자, 여러분이 분석하시다가 전치사 뒤에 뭐 있어? 그러면 약간 가로치고 버리는 센스? 그래서 비동사가 있고 뒤에 보호 자리에 lifeless, 생명력 없는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is, 단수동사 갑자기 왜 나오나요? 안 되죠. 선행사가 lives, 복수기 때문에 4번도 are 이렇게.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인 경우 수일치를 할 때는 선행사를 잘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9번. 자, 9번은 1번. Never in my life have I been treated so rudely. Never가 시작됐고 in my life 전치사고 버려버릴게요. 나 살면서 이런 적 없어. 그죠? Never in my life. 그러면 포인트는 never에 있습니다. 부정부사. 그럼 뒤에 의문문처럼 뒀지. have, pp. 그쵸? 그래서 의문문처럼 잘 돼 있고 be, pp.
수동태. 자, treat이 지금 대하다, 능동인데 수동을 썼으니까 나 대우받아본 적 없어. 자, 그래서 여기 대우받다 되겠고요. 뒤에 so rudely는 부사입니다. 자, so도 부사죠. so가 뒤에 있는 rudely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례하게 대접받아본 적 없어. 그래서 treat, 대하다, 타동사를 가지고 대우받다. 이렇게 무례한 대우 받아본 적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부사 뒤에 의문문처럼 놓지 그리고 수동태 다르게 사용되어 있어요. 두 번째, in case you do not come to my birthday party, give me a call. in case는 뒤에 뭐 생략? that 생략. 자, in case that 절 접속사고요. in case of 명사는 전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in case 대절, 대절하는 경우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Do not come 자동사 to my birthday party. 너가 내 생일 파티에 못 오면 give me a call. give 사형식으로 썼죠. 그래서 두 번째도 괜찮습니다. in case 대절, in case of 명사, 뭐뭐 하는 경우에. 3번,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the train will be late. regret 뒤에 투부정사 사용했어요. 그러면 regret이 후회하다가 아니라 유감이다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조금 좋지 않은 소식 전할 때 사용하는 표현. We regret to inform you. 자, 그러면 regret 뒤에 투부정사 사용한 게 맞나 틀리나는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바로 inform에 있습니다. inform. 자, 몇 형식인가요? inform,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됩니다. inform A of B도 괜찮고요. inform A 그리고 대절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러면 inform you, 너에게 알려주게 되어서 라는 표현이죠.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게 되어서? 대절을 알려주게 되어서 train will be late. 기차가 늦을 거야. 기차가 늦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서 유감스러워. 자, 보통 방송할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차가 좀 늦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We regret to inform you. 알려드리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명사절 대시니까 뭐 미리시 사용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번 맞는 표현이에요. 4번 The land he conquered consisted of several provinces. 자, 이것도 읽는 순간 와,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된 문장이야. 바로 판단 가능하시죠? 왜요? consist 무슨 동사? 자동사이기 때문입니다. The land he conquered. 그가 정복한 땅. 자, 문장 주어가 땅입니다. consist. 네, 자동사라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여기서 consist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바르게 바꿀 거면 consist of 삐리리라고 하면 삐리리로 구성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consist of 삐리리로 구성되다. 그럼 이거랑 같은 표현 물론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be 만들어지다, 구성되다. be made up of 삐리리. 하나 더. be composed of 삐리리.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consist에 뒤에 of를 집어넣어서 몇 개의 지역으로 구별되다 consisted of 라고 해야만 구성되다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자, consist랑 관련해서 다른 표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거는 틀린 표현이야 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맞는 표현으로 나온 경우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consist 뒤에 어떤 게 올 수 있냐면 in이 올 수도 있고요. consist 뒤에 with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줄게요. in까지는 기출이 됐습니다. with는 아직 맞는 문장으로는 기출 안 되는데 consist in 삐리리라고 하면 삐리리의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주어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consist in 삐리리에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요. with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치하다,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치하다 이런 뜻일 때 또 조화를 이룬다, 같다 이럴 때는 consist 뒤에 with를 사용해서 뒤에 오는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consist in 삐리리, 삐리리에 있다. consist with 삐리리, 삐리리랑 일치하다, 삐리리와 조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 이번 달 마지막 문법 문제네요. 자, 여기에서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이 편입을 공부하시는 분은 조금 헷갈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입 시험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 그리고 일반적인 영어나 또 편입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1번 읽어보면은 The city Jack wants to live in his old age is London. 이렇게 돼 있죠. The city, 도시라고 했습니다. 명사예요. 또 Jack 또 명사고 동사 있으니까 아, 목관대 생략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겠죠. The city Jack want의 목적어 투부정사 to live, 살다. 그죠? The city Jack wants to live. 근데 문제는 여기요. In his old age. 그래서 in 자동사인 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살짝 고민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in his old age라는 표현이 노년에 라고 사용되는 전치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떤 형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자동사 썼고 전치사구에서 완전한 형태가 온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공식 기준으로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럼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되죠? 노년에 그가 살고 싶은 도시는 런던이야. 이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요렇게가 관계대명사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 사실은 뭐가 있으면 좋으냐면 in which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겠죠? 왜요? live in the city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장소, 테두리가 있는 경계선이 있는 장소 in 그리고 which 이렇게 돼 있고요. in which를 하나로 바꾸면 where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관계부사 where. 관계부사 where. 자, 그럼 이제 조금 심화된 내용 하겠습니다. 우리 공식은 보통 여기까지고 하나 더 들어가면 뭐냐면 자, 관계부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선행사가 뻔할 때 뭐 time, place, reason 뭐 이런 거일 때. 그런데 관계부사에서 where 생략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국가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학자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부사 생략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the way, how는 같이 쓰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런데 전통적인 영문법에서는 관계부사인 where는 생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살짝 그럴 수도 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넣으시는데 그렇게 이제 문법이 변화하는 중에는 출제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출제됐다가 괜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전에도 있었거든요. 2번이나. 그래서 이거 살짝 참고만 해주시고 지금 영문법이 바뀌는 중. 그래서 관계부사 자, 선행사가 뻔한 거 time, place, reason 이런 걸 때는 관계부사 생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전통 영문법에서는 where를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생략할 때는 정말로 선행사가 the place 이럴 때 the place where 일 때만 where를 지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지우는 분위기로 문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live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형태를 붙이는 것은 우리 공식 문법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They didn't believe the story and neither I did. 와, 이것도 읽으면서 바로 틀렸죠? 앞에 부정입니다. 접속사가 있고요. neither 잘 왔어요. 그죠? neither는 부사죠. 부사니까 앞에 접속사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neither. 자, and neither 만나면 nor로 바꿀 수 있는데 뒤에 도치가 일어나야 되죠. did I 이렇게 돼서 두 번째도 틀린 문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에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복습을 얼마나 했느냐가 판가름 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At no time have I accepted a bribe from anyone. 자, 여기에 포인트 어디에서 여러분 찾으셨어요? At no time인데 요거를 보고 아, 시간이구나. 시간은 도치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at no time은 물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시간인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쓰이는 거죠?
부정부사로 쓰입니다. 그런 장소 없어 할 때는 nowhere 사용하죠. 어떤 설명으로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안 돼, on no account 이렇게 또는 under no circumstances를 사용하는 것처럼 at no time 그런 시간 없이요 라고 해서 얘는 부정부사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시간 표현하는 거가 앞에 튀어나가 있으면 도치려나면 안 돼요. 그런데 at no time 이라는 표현은 시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never, never 아시겠죠? 부정부사. 그래서 have, pp 나 받아본 적 없어. bribe는 뇌물이란 뜻이에요. 누구에게서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해서 3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4번 읽어볼까요? Hardly did she enter the house when someone rang the bell. 자, 이제 이 구문은 워낙 많이 나와서 그죠? hardly 있으면 무조건 had, 주어, pp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부정부사라면 지금처럼 did 동사 원형이 맞을 수도 있어요. 즉 never의 의미라면 맞을 수도 있는데 얘는 문장의 의미를 보니까 그녀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하 여기 when이니까 hardly랑 짝을 지어서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벨을 울렸다 이렇게 되죠. 하자마자이기 때문에 did enter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had entered 이렇게 had 주어 pp의 형태로 맞추어야만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법 여기 10번까지 했고요.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다음 달에 우리 기출 풀면서 기출 포인트들 쭉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에 이 책도 가져오시고 또 핸드아웃으로 여러 장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휘로 가겠습니다. 360쪽 제가 컴퓨터 살짝 연결할게요. 360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360쪽 19번 오늘 19번부터 30번 쭉 다 볼 건데 여기 19번 문제가 좀 짜증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출이 됐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서 단어들 구체적인 의미까지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네모 칸안에 있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이 낯설지 않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giggle이죠, giggle. 그런데 우리 기출에서는 giggle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 세부적인 뜻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웃다를 조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giggle을 보면 자, giggle의 뜻 무슨 뜻이죠? 웃다는 웃다인데 그냥 웃다가 아닙니다. giggle 크크크크크입니다. 아시겠죠? giggle이 뭐라고요? 크크크크크 이라고요. 낄낄 크크 이렇게 하는 것이 giggle의 웃음입니다. 자, 답은 4번 laugh인데요. laugh는 하하하 소리내어 웃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는 웃다라고 일치하지만 laugh는 그냥 소리내어 웃다라는 뜻이고 giggle은 무슨 뜻이라고요? 낄낄낄 크크크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도 알아두시고 요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무슨 표시죠? smile 표시죠? smile. 스마일은 그냥 미소를 짓다 해서 우리 노란색 얼굴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마일은 소리가 안 나죠. laugh는 소리가 나요. giggle도 소리가 나지만 스마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스마일 말고 소리 안 나는 웃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싱긋하게 웃다. 자, 스마일은 입꼬리를 이렇게 끌어서 씩 웃는 거고요. 싱긋이 웃다. 그거는 green이라고 합니다. green, 싱긋이 웃다. 스마일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소리 나지 않고 싱긋이 웃는 거 green입니다. 여러분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면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설마 laugh 저를 보고 하 이렇게 웃지 않잖아요. green 또는 smile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단어 또 있습니다. 요거 말고. 자, 웃는 건데 우리 방금 아까 있었던 기글은 이제 크크크 키키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서 뭐 유튜브 이런 거 봐요. 그러면 혼자서 웃을 때 혼자서 이렇게 키키키키 막 이러고 있죠. 혼자서 키키키 이렇게 할 때는 chuckle이라고 합니다. chuckle의 웃음은 이렇게 혼자서 끼끼끼끼 이렇게 웃는 것을 chuckle이라고 합니다. 발음 좀 특이하죠? chuckle. 그리고 또 이렇게 킬킬거리면서 웃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titter라고 하기도 하는데 titter 또는 titter라고 합니다.
T-I-T-T-E-R. T-I-T-T-E-R. 이건 킥킥. 그래서 소리가 내는 것만 정리해보면 소리가 나는 거 giggle, chuckle, titter 이런 건 좀 킥킥, 크크 이런 느낌이고 chuckle은 보통 혼자 웃을 때 그렇게까지 구별해 주시면 정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appreciate. 워낙 이건 많이 봤습니다. appreciate은 진가를 알다, 참된 가치를 알다가 원래 뜻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appreciate you 이렇게 사용하지 않죠. 왜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appreciate에는 고마운 사건, 고마운 일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가를 알다, 예술작품을 감상하다, 평가하다, 그리고 고마워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 grasp. grasp은요, 잡다가 아니라 꽉 잡다예요. 확 잡는 거. 그래서 꽉 잡다가 원래 뜻이고,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꽉 잡는 거, 이해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grasp, 자, 손으로 잡는 건데 꽉 잡는 거고요. 머리를 꽉 잡는 거, 이해하다. 선택지 3번은 quote입니다. quote, quote, 인용하다. 인용하다, quote 되셨죠? 그래서 19번은 자, giggle 이라는 단어가 큰 범주에서는 laugh이긴 한데 laugh는 하하하, giggle은 끽끽낄, 크크크 이렇게, chuckle은 혼자서 웃을 때, titter도 킥킥, 그리고 smile, grin 이런 거는 소리 나지 않게 씩 웃는 거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20번에 stand out, 동사로 썼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로 했으니까 stand out 그랬죠. 요게 형용사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형용사는 out, standing. 형용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형용사는 outstanding. 자, stand는 서 있다라는 뜻이고 out은 튀어나와서 서 있는 거죠. 튀어나와 서 있는 거니까 돋보이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outstanding, 돋보이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좀 특출나게 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outstanding, 뛰어난, 훌륭한, 돋보이는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 lose weight. 네, 대부분 여성들 원하죠. 살을 빼다, lose weight. 두 번째, distinguish the difference. 차이를 distinguish, 구별하다. 구별하다, distinguish. 세 번째, be industrious. 근면하다. be impressive. impressive는 인상을 남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네, stand out. 앞으로 튀어나갔었어요? 돋보여요? 라고 할 때 인상을 남기다. 4번이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impressive, 인상을 남기다인데 이거는 나쁜 인상일 때는 별로 쓰지 않고 보통 좋은 인상일 때 impressive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멋진 걸 봤잖아요. 그럼 맨날 무슨 wonderful, beautiful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that's so impressive. 되게 인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약간 표현의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21번. 자, 21번은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단어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In archaeology, archaeology, 고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archaeology, 캐올리기 힘들다. 파묻혀 있는 거 캐올리기 힘드네. 고고학, archaeology. 이거를 철자로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문맥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archaeology, 고고학, 캐올리기 힘들어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excavation입니다. excavation인데 이거 우리 기출문제 볼 때 본 적이 있어요. 살짝 활용됐습니다. excavation 한번 뽑아서 볼게요. 자, excavation은 명사로 쓴 거고요. 동사로 쓰면은요, excavate입니다. 뜻은 여러분 아시죠? excavate, 뭐하다? 발굴하다. excavate,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뜯어볼게요. 자, TION 끝났으니까 명사형으로 바뀐 거 그 정도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 이 앞에 EX가 붙어 있는데 이 EX가 out, 꺼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out의 의미로 쓰인 거고, 여기에 cave 있죠? cave. 여러분, cave는 동굴이란 뜻이죠? cave. 동굴인데, 동굴에는 cave 말고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cavern. cavern도 동굴이에요.
cave, 동굴, cavern, 동굴.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cave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동굴이라면 그러니까 구멍 뚫린 건 cave예요. 그러니까 동굴은 무엇에 포함되는가? 구멍에 포함되죠. hole, H-O-L-E, 구멍에 포함되는 게 동굴이고요. 동굴 중에서 특별히 큰 동굴을 cavern이라고 합니다. cavern, cavern. 네, 그래서 C-A-V가 있으면은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excavate, 발굴하다가 명사를 바뀌어서 excavation, 발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지 볼게요. 본문 해석은 좀 이따 하고. 선택지 1번에서 exposure, exposure. 자, expose, 노출시키다를 가지고 exposure 명사로 바꾼 거거든요. 노출, exposure. 두 번째, decay인데요. 네, decay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decay? 썩는 게 떠오르시죠? 썩는 거. 썩는 것. 그러니까 조금 세련된 표현으로는 부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아마 다 몸에 부식된 거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성인들이 무엇을 다 갖고 있냐면 다 치아가 썩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 이 충치를 뭐라고 하냐면 tooth decay라고 합니다. tooth decay, 충치. tooth decay, 왜? 치아가 부식된 거니까. 자, tooth decay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어떻게 바꿀까요? cavity, cavity, 충치입니다. 충치. 네, tooth decay는 치아 부식이라고 좀 편안하게 풀어서 표현을 한 거고 cavity가 충치라는 단어인데 자, 충치, cavity에서 C-A-V 역시나 들어가 있죠. 충치, 벌레가 치아를 파먹고 들어가서 구멍이 생기는 거라서 우리 동굴, cave, cavern 이런 거랑 어원은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decay, 부식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 corrosion 같이 읽어볼게요. corrosion. 이과생들은 이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corrosion도 부식은 부식인데요. 조금 다르죠? 네, decay의 부식과 약간 달라요. 요건 같은 단어가 한 rust 정도가 되겠죠? rust가 뭘까요? rust 한 글자로 표현하면 녹입니다. 녹 쓰는 거. 녹. rust, corrosion, 부식. rust, corrosion, 부식. 그럼 네 번째, landfill. 자, 요거는 여러분이 뜻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nd는 땅이고 fill은 채우다죠. 땅을 채우는 거. 네, 매립입니다. 매립.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도 좋고요. 바다를 매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립, landfill.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본문에 살짝 올라가면 excavation이라는 거는 발굴이라는 거는 archaeological remains를 밑줄하는 거야. 자, 뭐를 노출시키는 거죠? 고고학적인 remains. 자, remains 물론 동사로도 쓰지만 명사로 쓰는데요. 유물, 유적, 나머지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 유물들을 노출시키는 거야, 꺼내는 거야. 이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되고 an excavation site or dig. 자, 지금 dig 명사를 쓴 건데요. excavation site, 발굴하는 장소란 뜻이죠. 그래서 or dig에서 or가 동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excavation site를 뭐라고 한다? dig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is a site, 장소야. 무슨 장소? 수식. being studied, 연구되는 장소야. 그래서 수동의 표현 being studied, 능동의 분사죠. 능동의 분사를요. 수동의 분사, 연구되는 지역까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